눕히고 잘 자, 사랑해. 인사만 하면 몇 분 안에 혼자 잠드는 아기. 이거 운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기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 엄마들이 유니콘 키운다 했을 정도예요. 근데 분리수면 시도했다가 며칠 만에 포기하는 엄마들 진짜 많잖아요. 저도 처음엔 똑같이 헤맸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운이 아니라 준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볼게요. 저는 임신하고 가장 먼저 돈을 들인 게 에어컨이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선배맘이 분리수면 시도했다가 여름에 실패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 아기 방에 에어컨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 듣고 바로 임신 6개월 차에 에어컨 들였어요. 거의 공사 현장이었어요. 먼지 나고 가구 다 옮기고 소리는 어마어마하고. 아기 태어나기 전에 해놓길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요. 꼭 시스템 에어컨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벽걸이도 있고 창문형도 있어요. 중요한 건 종류가 아니라 여름을 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6, 7, 8, 9, 10 이때까지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 긴 여름이 있잖아요. 신생아라면 5월부터 틀어줘야 해요. 안 그러면 태열이 올라서 아기도 엄마도 고생해요. 분리수면 계획이 있다면 미리 에어컨 준비하는 거 추천해요. 여건이 안 되면 안방에서 침대만 따로 쓰는 방법도 있어요.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데 여름엔 에어컨 있는 방이 아니면 통장도 분리수면도 사실상 어려워요. 저는 70일 전까지 거실에 아기 침대 놓고 저는 바닥에 매트리스 깔고 누워서 체크했어요. 그러다 70일부터는 방을 완전히 분리했어요. 캠 설치해서 동작 감지로 체크하고 아기 방 문은 닫고 안방 문은 열어서 소리는 항상 들리게 해뒀어요. 백색 소음도 같이 틀었고요. 그리고 똑개 육아 책에서 본 진정 단계 방법으로 수면 교육을 시작했어요. 이건 에바이에라서 다 똑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실한 건 엄마, 아빠랑 아이 모두의 수면의 질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분리수면은 서로가 푹 잘 수 있게 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이거 주변 엄마들한테도 알려줬는데 몇몇은 성공해서 고맙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아기 울음소리 들으면 마음 약해지는 분들은 힘들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이 방법을 알려줘서 남편이 교육했어요. 교육하실 땐 약간의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건 아기한테 너무 한 것 같다 싶으면 추천 안 해요. 그럴 땐 같은 방에서 침대만 따로 쓰는 방법으로 가시면 돼요. 수면 교육은 똑개 육아 책을 보고 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아기가 운다고 무조건 바로 달려가서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울음에도 단계가 있어요. 그냥 칭얼대는 정도의 약한 울음이 있고 눈물도 안 나는 마른 울음이 있고 정말 서럽게 우는 강한 울음도 있어요. 단계마다 아기가 표현하는 게 달라요. 어떤 건 나 졸린데 어떻게 자야 할지 모르겠어 정도고 어떤 건 진짜 힘들다는 신호예요. 이 차이를 구분할 줄 알면 울음소리 난다고 무작정 뛰어가지 않아도 돼요. 체크하러 들어가는 거리나 간격도 미리 정해두고 했어요. 처음엔 가까이 가서 자주 체크하다가 점점 거리를 두고 체크 간격도 늘려가는 식으로요. 들어가서도 바로 안아 올리는 게 아니라 짧게 토닥여 주거나 목소리만 들려주는 정도로 단계를 나눠서 진행했어요. 둘째만 셋째만들은 아실 거예요. 첫째 때처럼 하나하나 다 집중해서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아기는 잘 커요. 근데 이게 무관심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아기도 울면서 표현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무조건 끊어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같이 안고 자면 안 돼요 하는 분들 많은데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아기들이 그 상태에서 질식 사고가 일어나요. 엄마, 아빠 팔 무게, 다리 무게가 아기한테는 치명적이거든요. 이불도 마찬가지예요. 어른 이불은 아기한테 너무 무겁고 두꺼워서 숨쉬기 힘들어요. 저도 처음에 아기 추울까봐 이불을 덮어줬어요. 아주 얇은 블랭킨 담요를 덮어줬었는데 어느 순간 버둥거리면서 이불이 얼굴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아직 손을 못 쓰는 아기한테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불 대신 수면조끼만 입혔어요.
여름에 에어컨 틀어서 그래도 뭔가 덮어줘야 할 것 같다 싶으면 어리면 어릴수록 덮는 건 최소한으로 갖는 게 맞더라고요. 여름이라 이불 대신 듀라노 원단으로 된 냉감 패드를 깔아줬어요. 이 패드 깔 때 정말 신경 써서 잘 고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기들이 뒤집기, 되짚기 시작하면서 자면서 360도 굴러다니기 시작해요. 그때 패드가 떠 있으면 굴러다니다가 끝에서부터 돌돌 말려서 아기가 몸에 감기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패드 끝이 빠져나오지 않게 잘 정리해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베개는 원래 신생아한테 안 쓰는 게 맞는데 누워만 있다 보니까 뒤통수에 땀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듀라노 소재로 1~2cm 정도의 낮은 베개를 따로 썼어요. 자고 일어나면 베개가 저 멀리 가 있는 날이 많지만 그냥 손수건만 깔아줬을 때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았어요. 에어컨 적정 온도는 온습도계로 항상 체크했어요. 습도가 높을 때는 아기 방에 제습기를 따로 썼어요. 에어컨에 제습기는 있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아기 낳기 전에 제습기 안 썼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차원이 달라요. 에어컨 제습은 적정 온도까지 내려가면 그 뒤로 제습 역할을 잘 못해요. 그냥 차갑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제습기가 따로 필수예요. 한번 틀어보면 뽀송함이 진짜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아기가 있을 때 쓰시면 안 돼요. 아기는 밖에 있고 제습기 돌리셔야 해요. 70일까지는 낮잠 잘 때 그냥 밝게 재웠어요. 그런데 점점 낮잠이 좀 짧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번 암막 커튼 있는 안방에서 재워봤는데 낮잠을 길게 잘 자는 거예요. 그 뒤로 아기 방 창문에 암막 시트지를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낮잠도 길게 자고 새벽에도 일찍 안 깨더라고요. 여름엔 해가 빨리 뜨잖아요. 암막이 없으면 해 뜨자마자 아기가 깨버려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아기도 다 같이 힘들어져요. 암막 커튼 없으면 암막 시트지로도 충분히 효과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수면 환경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온습도, 백색소음, 그리고 주변에 걸리는 거 없이 깨끗한 환경이에요. 저도 처음에 아기 침대에 모빌이랑 초점책 다 달아놨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기가 헷갈려 한대요. 여기가 노는 곳인지 자는 곳인지. 그래서 그 뒤로는 노는 공간이랑 자는 공간을 확실히 구별해줬어요. 백색 소음기도 처음엔 아기가 잘 들어야 한다고 귀 가까이에 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2m 정도 떨어뜨려 놓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엄마가 처음이라 실수가 많아서 미안해 했어요. 알고 난 뒤로 2m 떨어뜨려 줬고요. 참고로 제가 쓰던 백색 소음기는 굳이 멀리 안 둬도 된다고 안내돼 있어서 그나마 안심이 됐었어요. 이렇게 환경 다 만들고 나니까 잘 시간이 되면 아기 침대에 눕히고 잘 자, 사랑해 하고 나오면 몇 분 안 돼서 혼자 잠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들 유니콘이다 그랬어요. 분리수면 결국 운이 아니라 준비예요. 여름 대비하는 에어컨, 안전한 수면 조끼, 냉감 침구, 온습도 관리, 안마, 그리고 깨끗한 수면 환경. 이거 하나씩 챙기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보시고 이번 여름 다들 분리수면 성공해보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